아내의 장례가 끝난 지 사흘째 되는 저녁,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박진호는 혼자 거실에 앉아 텅 빈 소파를 바라보았다. 늘 선희가 앉아있던 자리였다. 그 자리는 너무 평범했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큰 빈틈처럼 느껴졌다. 조용한 집안 공기가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진호는 정리하지 못한 짐이 늘어진 안방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선희의 옷, 가방, 안경, 물건 하나하나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는 결국 마음 한편의 용기를 짜내어 작은 서랍장을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서랍 안에는 아내가 평소 챙겨두었던 작은 물건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하나 검은 색의 휴대폰이 있었다. 전원을 켜자마자 진호의 손끝이 멈췄다. 배경화면 속 선희가 직접 찍은 듯한 꽃사진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생전 좋아하던 장미꽃. 그 밝은 색감이 오히려 지금은 마음을 후벼 파는 듯했다. 그는 이 휴대폰을 통해 아내를 다시 마주하게 될 것 같아 두려웠다. 그때였다. 잠금 화면 위로 알림이 하나 떴다. 최근 사진 1장 복구됨. 진호는 눈을 크게 떴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사진. 그 한 문장이 그의 손끝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밀어 잠금을 해제했다. 그리고 갤러리로 들어갔다. 폴더 안에는 많은 사진이 있었지만 맨 위에 하나 날짜가 가장 최근인 사진이 눈에 띄었다. 3일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이었다. 진호는 숨을 들이마신 채 사진을 눌렀다. 화면 가득 펼쳐진 장면에 그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사진 속에는 진호 자신이 있었다. 거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자신의 뒷모습. 허리가 굽고 옆모습은 조금 지쳐 보이는 평소 모습 그대로였다. 그 모습이 화면에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그 사진을 누가 찍었다는 건 말할 것도 없이 선이었다. 진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걸 왜 찍어놨지? 그는 사진을 확대해 보았다. 사진 아래쪽 아주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진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문장을 읽었다. 당신은 내가 평생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 문장 앞에서 그의 가슴은 갑자기 꽉 조여들었다. 너무도 조용하고 단정한 글씨였지만 그 글 안에 담긴 마음은 벼락처럼 강하게 전해졌다. 그토록 오래 함께 살았는데 아내가 왜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는지, 왜 마지막 순간에야 이 글을 남겼는지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거실 가운데에 서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기억 속의 선희는 늘 말이 적었고 감정 표현도 서투른 사람이었다. 그는 그것을 무심함이라 생각했다. 너무 많은 순간 서운했다고 생각했다. 그 서운함을 마음 깊이 묻어둔 채 살았고 결국 그 거리감이 둘을 먼 사람처럼 만들었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사진은 그 모든 생각을 흔들어 무너뜨리고 있었다. 진호는 사진을 내리려다가 사진 안쪽에 보이는 선희의 그림자를 발견했다. 거실 벽에 비친 작은 실루엣. 선희가 이 사진을 찍으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그 그림자는 너무도 부드럽고 따뜻해 보였다. 마치 그 순간 선희가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는 듯했다. 선희야, 왜 마지막에 이런 걸 남기고 간 거냐?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서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그 눈물이 떨어지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으려는 듯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는 다시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사진 하단에 작은 하트 모양이 있었다. 사진을 촬영하며 아내가 남겨둔 표시였다. 아내가 마지막 순간에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사랑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그동안 자신이 품어온 모든 오해를 흔들고 있었다. 평생 무뚝뚝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이 이제는 너무 부끄럽고 후회스러워졌다. 진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앉았다. 휴대폰 화면이 그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조용한 빛 속에서 처음으로 아내의 마음과 마주하고 있었다. 사진 한 장이 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사진을 바라보던 진호는 결국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손등에 남은 떨림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지만 눈을 감는 순간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아내 선희의 얼굴이었다. 조용히 미소 짓던 모습, 말없이 밥상을 차려놓던 모습, 무심해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을 보듬던 그 눈빛들. 그러나 진호는 그 시선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혹은 보면서도 모른 척 했을지도 몰랐다. 결혼 생활 내내 선희는 감정 표현이 적었고 진호는 그 태도를 늘 서운함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말없이 흘러보낸 날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는 소파에 비스듬히 몸을 기대고 과거를 떠올렸다. 선희와 살던 긴 시간 동안 둘 사이에는 이상하게도 말보다 침묵이 많았다. 아침 식탁에 앉으면 선희는 조용히 반찬을 놓았고 그는 고맙다는 말 대신 신문만 펼쳐들었다. 작은 다툼이 생기면 선희는 필요한 말만 하고 물러났고 진호는 그런 선희의 태도를 관심 없음이라고 혼자 결론 내렸다. 그러나 지금 아내의 휴대폰 속 사진 한 장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았는지 보여주고 있었다. 그 사진 속 선희의 그림자를 떠올리자 진호는 가슴이 시큰거렸다. 자신을 바라보는 그 부드러운 시선. 그 시선은 결코 무심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깊고 조용한 애정이었다. 진호는 문득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다. 몇 년 전 겨울 선희가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던 날이었다. 그때 그는 병원 대기실에서 선희가 깨어날 때까지 말없이 걱정만 했다. 그러나 선희가 눈을 뜨자 그는 괜찮나라는 딱 한마디만 내뱉고 그 뒤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희는 미소만 지었다. 그 미소의 의미를 그는 그때도 이해하지 못했다. 진호는 휴대폰을 다시 들었다. 손끝으로 화면을 천천히 넘기며 사진첩 속 오래된 사진들을 하나씩 훑어봤다.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부부 사진, 둘이 나란히 걷던 공원 산책 사진, 딸 지은의 어린 시절 가족 사진. 그중 몇몇 사진은 진호 자신이 몰랐던 순간들이었다. 분명 함께 있었던 장면이지만 기억이 흐릿하거나 아예 떠오르지 않는 것들. 특히 한 장은 그를 멍하게 했다. 선희가 진호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 그는 짐을 들고 현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선희는 멀찍이 서 그를 바라보며 찍고 있었다. 사진 속에서 자신의 표정은 무표정했고 몸짓은 투박했다. 그러나 선희는 그 모습을 따뜻하게 간직해왔다. 그 장면을 떠올린 순간 진호의 마음속 어딘가가 크게 흔들렸다. 과거의 모든 순간들이 마치 다른 의미로 재해석되는 듯했다. 그는 늘 선희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선희는 오히려 진호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진호는 천천히 일어서서 창문 앞으로 걸어갔다. 창밖에는 늦은 오후 햇빛이 건물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그 빛을 바라보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감정을 놓치고 살아왔는지
생각이 밀려와 숨이 막히는 듯 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선이야, 내가 너한테 했던 말들 다 미안하다. 그 말은 공기 속으로 흩어졌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큰 울림으로 남았다. 휴대폰 화면을 다시 켜자 문득 알림창 한 줄이 눈에 들어왔다. 음성 메모 한 개. 진호는 그 문구를 바라보며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아내가 남긴 목소리. 그 목소리 속엔 사진보다 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음성 메모를 눌렀다. 그리고 이어폰도 끼지 않은 채 휴대폰을 귀 가까이 가져갔다. 그 순간 오래전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가 작고 떨리는 숨결과 함께 흘러나왔다. 진호 씨, 오늘은 당신이 많이 힘들어 보여서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그 첫 문장을 듣는 순간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아내의 진심이 이제야 그의 마음속으로 흘러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아내의 음성 메모를 듣던 진호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혔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선희의 목소리가 방 안을 천천히 채워갔다.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려 있었고 말끝마다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다시 메모를 재생했다. 다시 들리던 첫 문장. 오늘은 당신이 많이 힘들어 보여서. 그 말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세게 두드렸다. 이어지는 음성에는 선희가 그날의 소소한 일상을 이야기하며 진호를 얼마나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날 진호가 술도 없이 조용히 밥만 먹고 방으로 들어갔던 것을, 출근할 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던 것을, 한숨을 쉬면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던 것을 모두 보고 있었던 목소리였다. 그녀는 말했다. 진호 씨가 말은 안 해도 너무 지친 것 같아서요. 저라도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진호의 심장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날 자신이 조금도 힘들지 않은 척하려고 억지로 어깨를 펴고 밥도 아무렇지 않은 척 먹었는데 선희는 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감정 표현이 없다기보다 말 대신 행동으로, 무뚝뚝한 관심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다. 음성 메모의 남은 부분은 그녀가 진호 몰래 해줬던 작은 행동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진호의 발치에 전기 매트를 몰래 깔아놓았던 날, 그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을 조금 더 달게 만들어 두었던 저녁, 출근 전 앞주머니 속에 자잘한 간식 하나씩을 넣어두었던 일. 그녀는 하나하나 천천히 말하며 당신이 이런 걸 좋아하는지 사실 확신은 없었어요. 그래도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라고 덧붙였다. 진호는 더 이상 메모를 들을 수가 없었다. 그는 급히 재생을 멈추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한순간 어둡게 가라앉은 방 안에서 숨소리만 거칠게 흔들렸다. 그는 지금까지 왜 그녀가 이런 마음을 말로 하지 않았는지 원망했던 때가 떠올랐다.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왜 표현을 그렇게 안 하냐고 투덜거리며 짜증내던 날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러나 정작 그는 감정 표현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한 번씩 힘들어 보일 때 괜찮냐고 묻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 창밖에서 늦은 오후 햇살이 들어오자 진호는 얼어붙은 듯한 채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조용한 방 안에서 그는 아내의 목소리를 마음속에서 계속 되뇌었다. 단순한 음성 메모라기보다 마치 뒤늦게 도착한 편지 같았다. 그녀가 살아있을 때 차마 하지 못했던 고백에 가까운 마음의 문장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진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올 사람이라고는 별로 없었다. 딸 지은이었다. 알림창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빠, 오늘 저녁에 잠깐 얼굴 좀 봐요. 엄마 사진 정리하다 이상한 걸 찾았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진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상한 걸 찾았다. 그 말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지은이 어머니의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고 거기서 무언가를 찾았다고 말하는 것도 가볍게 들리지 않았다. 그는 깊은 숨을 쉬고 휴대폰을 단단히 쥐었다. 선희의 사진을 본 뒤 이미 마음이 뒤흔들린 상태였는데 그 사진들 속에 또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왠지 모르게 그것은 단순한 추억의 물건이 아님을 직감하게 만들었다. 진호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다. 그래, 저녁에 보자. 그러고 나서 방금 들었던 음성 메모를 다시 한번 눌러 재생했다. 그녀의 마지막 문장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울렸다. 진호 씨 당신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그의 가슴에 천천히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감정을 누르고 버텨왔는지 깨닫고 있었다. 이제 진호는 알아야 했다. 딸이 말한 이상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내 선희가 남긴 마지막 흔적 속에 어떤 진심이 담겨 있는지를.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오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저녁 무렵 진호는 딸 지은의 집 앞에 도착했다. 그는 평소보다 발걸음이 무거웠고 손에는 오래된 다이어리 한 권이 쥐어져 있었다. 아내 선희의 목소리를 들은 후 그는 어딘가에서 자신의 시간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은 허전함을 느끼고 있었다. 지은의 집 초인종을 누르며 그는 마음속에서 작은 긴장감이 자꾸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대체 뭘 찾았다는 거지? 그 의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문이 열리자 지은이 반갑게 웃으며 아버지를 맞았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의 파문이 살짝 드리워져 있었다. 지은은 아버지를 집 안으로 안내하며 식탁 위를 가리켰다. 거기에는 여러 개의 사진, 오래된 편지 봉투, 그리고 낡은 상자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상자 표면에는 보관선이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이 상자 엄마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나왔어요. 저도 처음 보는 거예요. 진호는 상자를 바라보며 가슴이 묘하게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바람 빠지는 듯 조용한 소리가 난 뒤 내용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누렇게 바랜 봉투였다. 봉투 위에는 진호 씨에게 내가 말하지 못한 날들 이라는 글씨가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진호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숨이 막힐 정도로 그 안에 담겨 있을 진심이 무거웠다. 지은은 아버지의 표정을 살피며 천천히 다른 물건을 꺼냈다. 액자 속 젊은 부부의 사진, 선희가 직접 만든 작은 미니 노트, 그리고 정성스럽게 접힌 2장의 손편지. 그러나 지은이 마지막으로 꺼낸 물건이 진호의 시선을 완전히 잡아끌었다. 그것은 오래된 극장 티켓 2장이었다. 티켓에는 1992년 여름 저녁 7시 30분 광화문 극장 이렇게 찍혀 있었다. 지은은 말했다. 아빠, 이 티켓 엄마 일기장에 끼워져 있었어요. 근데 상대 이름이 아빠가 아니더라고요.
그 말에 진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지은은 황급히 말을 덧붙였다. 아빠, 오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왜 이걸 숨겼는지 그 이유가 더 궁금해진 거예요. 진호는 티켓을 들고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는 젊은 시절의 선의를 떠올렸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지만 사소한 정성은 누구보다 깊었던 여자. 그러나 결혼 직전 잠시 시간을 갖자 고 말했던 그때의 표정을 진호는 잊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가 말하지 않았던 시간, 그녀가 혼자서 겪어낸 감정의 계절. 그 안에 이런 흔적이 있었던 걸까? 지은은 조심스럽게 또 다른 봉투를 내밀었다. 아빠, 이건 엄마가 제 이름으로 남겨둔 거예요. 저도 아까 보고 좀 놀랐어요. 봉투는 더 낡았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다. 봉투 위의 글씨는 흐릿했지만 지은은 이미 내용을 읽은 듯 표정이 복잡했다. 진호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한 장의 사진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사진에는 젊은 선희와 한 남자가 함께 서 있었다. 그러나 얼굴 일부가 빛에 발해 정확히 보이지 않았다. 메모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그 사람에게 미안했던 마음, 당신에게는 말하지 못했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진호의 가슴이 묵직하게 떨렸다. 그는 느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추억이나 불편한 과거를 꺼내는 것이 아니었다. 아내가 평생 숨기고 살아온 감정의 깊은 골짜기, 그곳을 이제야 비로소 마주하게 된 것이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손등에 손을 얹었다. 아빠, 엄마가 이걸 왜 숨겼을까? 왜 마지막까지 말하지 않았을까? 저도 너무 궁금해서 아빠랑 같이 보고 싶었어요. 진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감정의 벽 사이에 서 있었다. 한쪽에는 배신감, 다른 한쪽에는 이해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을 더 강하게 흔든 것은 배신감이 아니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다. 사람은 누구나 말하지 못한 시간들이 있고 그 시간은 결혼했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했을지를 지금에서야 느낄 수 있었다. 진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마지막 물건으로 시선을 옮겼다. 노트 한 권, 겉표지엔 선의의 글씨로 진호 씨에게 못한 말들,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는 손을 뻗으려다 당장 열지 못하고 멈췄다. 지은도 숨을 죽이며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진호는 조용히 말했다. 지은아, 엄마가 왜 그랬는지 우리 같이 알아보자. 그 말에는 앞으로 닥칠 이야기를 받아들이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직감했다. 이 상자 속에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아내가 평생 감추고 살아온 아주 깊은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을. 진호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손에 들었다. 노트의 겉표지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고 선희가 자주 쓰던 은색 볼펜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그 노트를 펼칠까, 당장 덮어둘까 망설였다. 그러나 지은이 옆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는 모습을 보자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천천히 첫 페이지를 넘겼다. 첫 장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92년 8월 14일. 그날은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날이었다. 진호는 그 날짜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선희는 분명 무슨 말을 하려는 듯 그러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웃기만 했었다. 그 웃음이 지금 떠올려 보면 평소와는 조금 달랐다. 어딘가 떨리고
어딘가 미안해 보였던 미묘한 웃음. 그때는 더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지금 노트 첫 장의 글을 읽는 순간 그날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호 씨, 나 오늘 많이 겁이 났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많은 감정 때문에 그래요. 말하지 못한 마음이 나를 괴롭히네요. 당신이 알면 떠날까봐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어요. 진호는 그 문장을 천천히 되뇌었다. 말하지 못한 마음, 알면 떠날까봐. 그 말들이 그의 가슴에 깊은 파문을 만들었다. 그가 페이지를 넘기자 둘이 연애하던 시절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사진 속 선희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에 감춰진 불안이 지금 와서야 보였다. 그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그녀가 왜 두려움을 느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지은은 조용히 물었다. 아빠 엄마가 뭘 두려워한 거였을까요? 진호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다음 장을 넘겼다. 이번 페이지는 좀 더 길었다. 선희의 글씨는 다소 떨려 있었고 몇몇 부분은 눈물 자국처럼 번져 있었다. 그 문장들은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요즘 자꾸 옛날 생각이 나요. 내가 선택했던 순간들, 내가 놓쳤던 사람, 그리고 내가 도망쳤던 시간들. 내가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면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요. 진호는 그 문장을 읽고 손이 멈췄다. 내가 놓쳤던 사람. 그 단어가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극장 티켓을 떠올렸다. 그 티켓에 찍혀 있던 날짜 역시 1992년 여름이었다. 그리고 뒤이어 적힌 글이 그의 머릿속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당신이 청혼한 그날, 나는 사실 다른 사람을 떠나보낸 날이었어요.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나를 붙잡았고 나는 끝내 도망쳤어요. 당신이 그 사람보다 더 나은 남자여서가 아니라 당신 곁이 더 안전해 보여서 그게 나에게는 구원처럼 느껴졌어요. 진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그 말은 사랑의 고백이라기보다 고백하지 못한 죄책감에 가까웠다. 선희가 자신을 선택한 이유가 사랑 때문만이 아니라 도망치기 위한 안전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복잡한 감정의 늪에 빠뜨렸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솔직한 마음이 조금은 이해되기도 했다. 사람은 누구나 선택과 후회의 교차점에서 서며 누군가를 택할 때 완벽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적인 흔들림이었고 그 자체로 그녀가 약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인간적인 여자였다는 뜻이었다. 지은이 조심스레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빠 괜찮아요? 진호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딸을 안심시키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진호는 또 한 장을 넘겼다. 이번 장에는 짧은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아주 작은 글씨로. 그러나 그 문장은 앞선 어떤 문장보다 더 강렬했다. 진호 씨, 당신을 사랑하는 법을 나는 너무 늦게 배웠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진호는 노트를 손에서 놓을 뻔했다.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다. 그는 순간 깨달았다. 이 노트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닌 선희가 평생 자신에게 남기지 못한 마지막 마음의 유서라는 것을. 노트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언젠가 당신이 이걸 읽는 날이 오겠죠. 그날 당신이 나를 원망해도 괜찮아요.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부탁이 있어요. 지은이에게만은 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엄마는 언제나 두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다고. 진호는 그 문장을 끝까지 읽고
천천히 노트를 덮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감정의 파도가 너무 크고 깊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지은은 조용히 아버지 옆으로 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둘은 말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둘의 마음이 조용히 맞닿았다. 그리고 진호는 천천히 말했다. 지은아, 엄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닐 거야. 이제부터가 시작일지도 몰라. 그 말은 잊힌 과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예고였다. 그는 느끼고 있었다. 이 노트 속 그 사람, 선희가 두려워했던 과거의 그림자, 그 모든 것이 이제 차례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진호는 노트를 가만히 내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지만 가슴속 떨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선희가 남긴 문장들, 그가 전혀 몰랐던 과거, 그리고 선희가 평생 말하지 못했던 두려움이 그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휘저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빠 너무 힘들어요? 진호는 눈을 감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나 잠시 후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힘들다기보다 이제야 엄마를 조금 알 것 같아서 그게 더 마음 아프다. 그 말에 지은의 눈도 조금 붉어졌다. 지은은 선희의 물건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있던 감정의 무게를 상상할 수는 없었다. 아버지가 지금 겪는 충격은 그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침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식탁 위에 펼쳐진 물건들 사이에서 지은은 한 장의 작은 메모를 꺼냈다. 아빠, 이건 엄마가 제 서랍에 넣어두셨더라고요. 아빠한테 보여달라는 말은 없었지만 지금은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지은은 메모를 아버지 앞에 놓았다. 메모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은아, 엄마가 가장 미안한 건 너에게야. 내 아빠를 힘들게 만든 마음이 가끔 너에게도 상처가 될까봐 늘 조심했어. 진호는 그 문장을 보고 숨을 들이켰다. 선희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면서도 딸에게 미칠 영향까지 걱정하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상처를 덜 주기 위한 선택이었던 셈이었다. 지은은 조용히 말했다. 아빠, 전 어릴 때부터 엄마가 아빠를 진짜 많이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진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봤다. 그래.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아빠가 힘들어 보이는 날이면 엄마는 방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면서 결국 그냥 돌아서더라고요. 그 말에 진호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았다. 그저 무심하게 넘어갔던 날들, 그 뒤편에서 선희가 조용히 문 밖에 서 있었다니. 지은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 있어요. 지은아, 너희 아빠는 표현이 서툴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엄마가 늘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진호는 자신의 손등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은 정확히 그가 평생 오해해온 사실에 반대였다. 그는 선희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선희가 누구보다 진호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식탁 옆에 놓여있던 작은 종이 봉투가 눈에 띄었다. 지은은 그 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아빠, 이건 제가 먼저 열어보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아빠한테 주는 편지 같아서요. 진호는 봉투를 받아들고 천천히 뜯었다. 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다. 종이를 펼치자 안에 익숙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진호 씨, 이 편지를 읽는다는 건 내가 곁에 없다는 뜻이겠죠.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그 첫 문장만으로도 진호의 가슴은 무너졌다. 그는 이어지는 글을 읽기 위해 21번 크게 들이마셨다. 사실 나는 평생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내가 겁이 많아서 내가 상처받을까봐 혹은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자꾸만 침묵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당신에게 닿기를 바라면서 진호는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글이 계속 이어졌다. 지은 아빠, 당신은 내가 평생 살아온 길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말은 적어도 당신 손끝에서 느껴지는 배려와 당신의 걸음에서 느껴지는 책임감이 언제나 날 붙잡아줬어요. 그 말을 읽자 진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선희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감정이 너무 커서 말로 담아낼 수 없었던 것이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조용하지만 강렬했다. 나를 용서해줘요. 그리고 부디 남은 날들 혼자라도 행복하길 바라요. 내 마음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진호는 그 문장을 끝까지 읽고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그의 어깨가 천천히 흔들렸고 숨이 거칠게 오르내렸다. 그는 눈물을 참으려고 했지만 결국 한 줄 또 한 줄 흘러내렸다. 지은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아빠, 엄마는 아빠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 말은 편지에 적힌 모든 문장을 대신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 순간 식탁 위에 놓인 또 하나의 물건이 진호의 눈에 들어왔다. 휴대폰, 아내의 휴대폰. 그 속에 아직 보지 못한 사진들이 그의 시선을 기다리고 있었다. 선희가 마지막 순간까지 찍어놓은 기록들. 그 기록 속에 지금까지 누구도 모르는 또 다른 진심이 숨겨져 있다는 직감이 강하게 밀려왔다. 진호는 천천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지은아, 이제 엄마가 남긴 마지막 흔적들을 하나씩 봐야겠다. 그렇게 그는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삶을 또 한 번 뒤흔들 새로운 진실이 휴대폰 속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진호는 아내의 휴대폰을 조심스레 손에 들었다. 그 작은 기계 속에 이제껏 알지 못했던 아내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흔들고 있었다. 지은은 옆에서 조용히 숨을 죽인 채 아버지가 무슨 마음으로 이 휴대폰을 다시 열려고 하는지 그저 지켜보고 있었다. 진호는 화면을 켰다. 배경화면에 선희가 찍어둔 꽃사진이 다시 나타났다. 늘 보아온 사진인데 지금은 너무도 다르게 느껴졌다. 마치 그 꽃잎 사이로 선희의 숨결이 남아있는 듯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그는 갤러리를 열었다. 사진 폴더 안에는 그동안 몰랐던 기록들이 줄지어 있었다. 날짜 순서대로 정리된 사진들 사이에서 유독 그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폴더 하나가 있었다. 기억 진호. 그 이름 아래 혼자만 아는 이야기처럼 조용히 숨겨져 있던 폴더. 그는 손끝을 멈추고 한동안 그 폴더를 바라보았다. 선희가 평생 사용하던 휴대폰에 진호라는 이름으로 별도 폴더를 만들어 두었다는 건 그 자체로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진호는 천천히 폴더를 눌렀다. 사진들이 펼쳐졌다. 그리고 그는 놀라움과 함께 말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거기에는 자신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수십 장 넘게 찍혀 있었다. 꽃시장 앞에서 카트를 밀고 서 있는 모습,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며 멀찍이 선희를 기다리던 모습,
잠든 채 TV를 보다가 고개를 떨구고 있는 모습. 심지어 혼자 밥을 먹으며 선희가 차려놓은 반찬을 무심히 집어먹던 모습까지. 그 순간들 속의 자신은 너무나 평범했고 늘 그래왔던 모습이었지만 그 사진을 찍기 위해 선희가 그를 얼마나 따뜻하게 바라보았을지를 상상하자 진호의 가슴이 조용히 흔들렸다. 그런데 사진의 하단에는 짧은 메모가 한 줄씩 적혀 있었다. 오늘은 많이 피곤해 보이네. 그래도 반찬은 다 먹어줘서 다행. 말은 없지만 당신은 늘 책임감 있는 사람. 싫어하는 티를 낼까봐 걱정됐던 요리인데 다 먹어줘서 고마웠어요. 진호는 핸드폰을 쥔 손을 내려놓지 못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선희는 그의 표정, 걸음걸이, 눈빛을 모두 읽고 있었다. 전혀 몰랐다. 그녀가 이렇게 세심하게 자신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을. 사진을 넘기던 그의 손이 갑자기 멈췄다. 폴더 중간쯤에서 다른 사진과 다르게 파일 이름이 기억 마지막이라고 적힌 수상한 사진 하나가 눈에 띄었다. 진호는 숨을 고르고 그 사진을 눌렀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병원 복도였다. 흰 벽, 차가운 바닥, 그리고 복도 끝에 조용히 앉아 있는 선희의 뒷모습. 사진 한가운데 적혀 있는 날짜. 2024년 12월 3일. 선희가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이었다. 그녀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혼자 복도에 앉아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찍은 사진이었다. 그리고 사진 하단에는 짧지만 강렬한 글이 적혀 있었다. 진호 씨에게 말하지 못하겠어요. 내가 더 이상 오래 곁에 있을 수 없다는 말. 진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다. 아내가 혼자 알고 있었던 절망. 그 고통을 그에게조차 알리지 않으려던 그 마음. 진호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제대로 내쉬지 못한 채 멈춰섰다. 지은도 옆에서 입을 가리고 눈을 떼지 못했다. 진호는 사진을 넘겼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다음 사진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잠든 채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있었고 사진을 찍은 각도로 보아 선희가 침대 곁에서 찍은 것이 분명했다. 당신이 자는 모습을 보면 나는 여전히 안심돼요. 내가 떠나도 잘 살겠지.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 문장이 전해주는 마음은 너무나 깊고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따뜻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아팠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떠난 뒤에도 진호가 혼자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것만 걱정했다는 뜻이었다. 진호의 입술이 떨렸다. 이제야 그는 이해할 수 있었다. 왜 선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왜 마지막 순간에도 미소만 지었는지, 왜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그녀는 떠나는 순간까지 그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지은은 말을 잃은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 따뜻한 손길 속에서 두 사람 모두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선희는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지려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표현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남편을 걱정하느라 자신의 감정을 뒤로 밀어온 여자였다. 진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선희야, 왜 혼자, 왜 그걸 다 혼자서. 그 말은 공기 속으로 퍼졌지만 어디에도 닿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진호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선희가 남긴 마지막 사진, 그리고 그녀가 숨겨둔 마지막 선물이 아직 그들 앞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지금까지의 모든 감정을 뒤흔들 가장 중요한 비밀이라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진호는 집으로 돌아와도 도무지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아내의 휴대폰 속에 남겨진 마지막 기록들, 병원 복도에서 혼자 찍은 사진, 자신의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남긴 글. 그 모든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손등으로 얼굴을 감싸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아내가 혼자 병원에서 자신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무서운 순간을 말없이 견뎠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시간 내내 그녀가 걱정한 것은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남편이 혼자 남을 걱정이었다는 사실이,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의 가슴은 무겁게 조여들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책상 위에 두었던 선희의 노트와 편지,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조용히 놓여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무게는 이 작은 방 안을 꽉 채우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휴대폰 속 마지막 폴더의 이름이 떠올랐다. 마지막 준비. 그는 그 폴더를 열지 않았다. 아직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그 폴더 안에 어떤 진실이 들어있을지 마음 한편에서 계속 끌어당기고 있었다. 진호는 결국 휴대폰을 다시 손에 들었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 그 폴더를 눌렀다. 폴더에는 사진이 단 한 장만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짧은 음성 파일 하나가 있었다. 그 파일 이름은 진호 씨에게 남기는 말. 진호는 사진부터 눌렀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작은 검은색 봉투였다. 봉투 위에는 선희의 글씨로 마지막 선물 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봉투는 낯설지 않았다. 그는 잠시 그 모습을 보며 익숙함을 느꼈다. 곧바로 기억났다. 그 봉투는 선희의 옷장 깊숙한 서랍 속 손도 못 대고 남겨둔 옷가지 아래에 숨겨져 있던 바로 그 봉투였다. 그는 그저 옛 영수증이나 가족 사진일 것이라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이었다. 그 봉투가 아내가 말한 마지막 선물이었다니.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옷장 앞으로 걸어갔다. 손을 떨며 서랍을 열었고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넘겼다. 그리고 마침내 사진 속 그 봉투가 그 자리 그대로 남아 있었다. 진호는 봉투를 들어 올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가벼운 종이의 감촉이 순간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그는 식탁으로 걸어와 천천히 봉투를 내려놓았다. 잠시 동안 그저 손만 올린 채 펼치지 못하고 있었다. 아내가 이 봉투를 남겨놓은 이유,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준비한 마음, 그 안에 담긴 말 한 줄 한 줄을 그는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러나 피할 수는 없었다. 그는 손끝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다. 하나는 오래된 서류 한 묶음, 다른 하나는 작은 메모. 먼저 메모를 펼쳤다. 진호 씨, 혹시라도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당신 혼자 힘들지 않게 이것만은 꼭 해두고 싶었어요. 당신은 말은 없지만 늘 나를 지켜준 사람이었어요. 이건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마음이에요. 진호는 천천히 서류를 꺼냈다. 무려 수개월 동안 아내가 혼자 준비한 것이었다. 그 안에는 정리된 재산 목록, 납부된 보험 내역, 사후 처리 절차, 딸 지은과 연결된 부분까지 하나하나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그곳에는 아내가 정성스럽게 적어놓은 문장이 있었다. 당신이 나 없이도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네요. 나는 당신을 평생 사랑했어요. 표현하지 못해 미안해요. 하지만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그 문장은 진호의 심장을 조용히 그리고 깊게 찔렀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르는 눈물을 막지 않았다. 말없이 고요하게 그는 울었다. 아내는 그의 어떤 행동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의 무뚝뚝함도 서운함도 차가운 말투도 어떤 것도 탓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을 주고 싶어서 끝까지 그의 삶을 정리해두고 떠났다. 그 순간 진호는 단 한 가지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받기만 하고 표현하지 않았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그는 서류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선이야, 이제야 알아듣는다. 내가 왜 그렇게 조용했는지, 왜 마지막까지 미소만 남기고 갔는지, 그리고 휴대폰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음성 파일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진호 씨에게 남기는 말, 그 파일에 아내의 마지막 목소리가 담겨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이제 남은 그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줄 마지막 빛이 될지도 몰랐다.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 파일을 눌렀다. 진호는 마지막 음성 파일 앞에서 손가락을 떨고 있었다. 진호 씨에게 남기는 말, 그 제목 하나만으로도 그의 가슴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야만 선이가 남긴 마지막 마음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대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시고 조용히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어폰도 없는데 아내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 목소리는 약간 숨이 차 있었지만 평소처럼 조용하고 부드러웠다. 진호 씨, 이걸 듣고 있다면 나는 아마 당신 곁에 없겠죠. 그 한 문장이 시작되자마자 진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무릎 위에서 손을 꽉 쥐었다.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그녀가 마지막까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녹음했는지 선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내가 먼저 떠나는 게 미안해요. 당신을 혼자 두는 게 내게는 마지막까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도 말해야겠어요. 잠시 짧은 숨소리가 이어졌다. 기침인지 눈물인지 구분되지 않는 떨린 호흡이었다. 진호 씨,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말로 하지 않았을 뿐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진호는 그대로 고개를 떨구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의 평생을 되돌아보는 듯했다. 음성은 계속 흘렀다. 내가 침묵했던 건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그랬어요. 나는 늘 겁이 많았거든요. 내가 가진 감정이 당신에게 무거울까봐. 진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선이야, 아니야. 내 감정이 무거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눈물에 떨린 숨이 목까지 차올랐기 때문이다. 음성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어졌다. 당신은 표현은 서툴렀지만 늘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문 밖에서 서성이는 나를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나는 좋았어요. 그냥 당신 곁에 있다는 게 좋았으니까요. 진호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그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다가 결국 눈을 감고 깊게 울음을 삼켰다. 그동안 자신이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진실이 목소리 하나로 온전히 밀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다음 문장은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당신이 내 옆에 있을 때 나는 참 든든했어요. 말로 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어요.
진호는 고개를 흔들며 중얼거렸다. 나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그러나 음성 속 선희는 그의 말을 듣기라도 한 듯 이어서 조용히 말했다. 진호 씨, 당신은 모를 거예요. 당신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문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당신이 좋아하는 반찬을 해두고 몰래 웃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나는 참 행복했어요. 그 말은 평생 표현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진호에게 처음으로 아내의 사랑이 실체를 가진 감정으로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음성의 마지막 부분에서 선희의 숨소리가 조금 더 느려졌다. 목소리도 한층 낮아졌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당신이 혼자서라도 조금 덜 아프게 살아가도록 마음을 정리해두는 일이었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문장. 진호 씨,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땐 꼭 먼저 말할게요.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파일은 조용히 멈췄다. 방 안에는 흐르는 눈물 소리와 가늘게 떨리는 숨소리만 남았다. 진호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눈을 감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말없이 울었다. 과거의 모든 순간, 오해, 차가웠던 말투, 서운함, 침묵, 그 모든 것이 하나씩 녹아내리며 아내의 사랑으로 다시 쌓여가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조용히 말했다. 선희야, 나도 너를 사랑했다. 너무 늦게 말해서 미안하다. 그 목소리는 한 남자가 평생 말하지 못한 감정의 문을 처음으로 여는 소리였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아내의 마지막 흔적을 따라가면 그녀가 준비한 마지막 선물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아내의 마지막 음성이 끝난 뒤 방 안은 깊은 정적에 잠겼다. 진호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감정이 말로 표현되지 않는 무게로 흘러넘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눈을 감고 아내가 남긴 마지막 문장을 되뇌었다. 진호 씨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땐 꼭 먼저 말할게요.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 문장 하나로 평생의 오해가 무너지고 평생의 침묵이 풀려갔다. 진호는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가슴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남은 건 아내의 마지막 선물을 직접 확인하는 일이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위에 놓아둔 봉투를 다시 펼쳐보았다. 서류를 정리해둔 이유, 가계부를 일일이 묶어둔 이유, 그리고 나중에 남편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절차를 정리해둔 페이지들. 그 가운데 하나의 작은 종이 쪽지가 눈에 띄었다. 이건 지은이에게 말하지 말고 진호 씨가 먼저 열어보세요. 작은 글씨였지만 그 안에는 선희의 성격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조심스럽고 세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진호는 쪽지를 펼쳤다. 그리고 마침내 선희가 숨겨둔 마지막 진심을 마주하게 되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호 씨, 내가 떠난 뒤에도 당신 혼자 버거워하지 않게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당신 앞으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이 편했으면 좋겠어서 조심스레 준비했어요. 그 아래에는 선희의 작은 글씨로 은행명과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 당신이 나에게 줬던 삶의 따뜻함을 이제 내가 조금 돌려드리고 싶어서요. 진호는 그 글을 보는 순간 숨을 들이마시다가 그대로 멈췄다. 아내가 병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했던 시기, 혼자 허리를 굽혀 작은 장을 보고 따뜻한 국을 끓여놓던 날들,
자신보다 더 많이 아파하면서도 늘 웃어 보이던 그 모습들이 모두 떠올랐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시간을 알고 있었지만 그 시간 동안 자신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지만 생각했던 것이다. 한 남자가 평생 받은 사랑이 어떤 크기였는지를 이제야 깨닫는 순간이었다. 진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 안에 넣어둔 아내의 사진을 꺼냈다. 젊은 시절 처음 만났을 때의 얼굴, 웃을 때 두 눈이 반달처럼 내려가던 그 모습, 그는 오래도록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 시절에도 선희는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말은 적었지만 사랑은 누구보다 깊었던 여자. 진호는 외투를 들고 현관문 앞에 섰다. 지금 이 감정을 안고 아내가 마지막으로 찍어둔 장소를 직접 가보고 싶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사진 속 배경으로 보이던 곳, 집 근처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선희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들을 정리하며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진호는 벤치 앞에 서자 가슴이 저릿해졌다. 밤하늘은 조용했고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벤치 위에는 여전히 아내의 따뜻함이 앉아 있는 듯했다. 진호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선희야, 나 이제야 내 마음을 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마치 옆에 아내가 앉아 있는 것처럼 느낌이 선명하게 스며들었다. 말없이 옆에 기대 앉아 그의 옷깃을 정리해주던 손길, 부드러운 숨결, 그것들이 모두 겨울바람 사이로 스쳐갔다. 그 순간 진호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건 아내가 남긴 사랑이 여전히 나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는 벤치에 두 손을 모아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말했다. 선희야, 내가 남긴 사랑으로 나 앞으로 살아볼게. 혼자라도 도망치지 않고 살아볼게. 말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 말이 닿았을 곳은 누구보다 선희일 것이다. 그는 벤치에서 천천히 일어나 뒤돌아 걸음을 옮겼다. 오늘 밤 이후 그의 삶은 다르게 흘러갈 것이다. 거짓이 아닌, 후회가 아닌 아내가 남긴 사랑을 품은 삶으로. 그리고 그 순간 진호는 확실히 느꼈다. 아내는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누군가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조용히 곁을 지키며 좋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편안한 밤 보내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보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고 싶습니다.